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돌문어라고 불리는 참문어는 전남의 대표 특산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개체 수가 크게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금어기를 도입했는데요. 그 시기를 놓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돌틈에 숨어 산다고 해 돌문어라고도 불리는 참문어. 각종 잔치상에 빠지지 않는 전남 남해안의 대표 특산물입니다. 한때 전국 참문어의 60%가 잡히는 황금 어장이었지만 개체 수가 줄기 시작해 지난 10년 동안 참문어 어획량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어민들이 꼽는 원인은 여름철 고수온으로 인한 산란장 훼손과 낚싯배의 무분별한 어획으로 인한 개체 수 감소입니다. 특히 어린 문어를 총알문어라고 부르며 낚시를 하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한 이후 씨가 마르기 시작했다고 토로합니다. 동네 쪽으로 이렇게 문어가 행성이 될 때 한 400척 이상 떠요. 막 하루에 한 배당 15명씩 그렇게 사람을 싣고 다니는데 그걸 방류를 시켜준다고요. 우리는 어차피 팔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낚싯배들은 그 작은 문어까지 다 잡아가면서 그 좋다고 또 SNS에 올리고. 결국 전라남도는 올해 처음으로 오는 24일부터 7월 8일까지를 참문어 금어기로 지정했습니다. 문제는 금어기 시기를 놓고 동서부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만과 외만의 수온차로 인해 내만에서 문어잡이를 하는 동북권 여수와 고흥 어민들은 현행 5, 6월을 금어기로 지정하면 개체 보호의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외만 해역에서는 그 시기가 산란기가 아닐 뿐만 아니라 연간 어획량의 절반을 획득하는 주 조업 시기라며 서부권 어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지금 현재 완도 쪽에서는 그 시기에 예만권에서 조업할 시기인데 조업을 못하다 보면 경쟁적으로 봐서는 어마어마한 진짜 마이너스를 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어느 행편을 봐서도 한쪽은 산란기를 지키기 위해서 한쪽은 산란기를 못 지킨다. 그거는 행편성이 안 맞는 거죠. 서부권 어민들은 전라남도가 금어기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동북권 어장으로 넘어와 문어잡이를 하겠다고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개체수 보호라는 좋은 취지로 시작한 사업이 미숙한 행정 탓에 지역 어민 간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도내 유흥시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선제적 진단검사가 진행됩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동북권에서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무증상자와 숨은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일주일에 한 차례씩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검사 대상자가 진단검사를 거부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발생한 손해액과 치료비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 의대 설립을 위한 도민 토론회가 내일 목포에서 열립니다. 전남도와 목포시, 순천시, 목포대, 순천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시립대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전남의 열악한 의료 환경 등을 짚어보고 의과대학 설립의 당위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토론회 영상은 행사가 끝난 뒤 전남도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대 설립 2차 토론회는 다음 달 4일 순천문화건강센터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학력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2학기부터는 전면 등교 수업이 추진되는데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지역 초중고교 학생이 지난해 학교에서 수업을 받은 건 90일 안팎. 전체 수업일수 190일의 채절반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화상 수업 등 비대면으로 받았습니다. 올해는 70% 이상으로 나아졌지만 수업 차질은 여전합니다. 경제 사정, 지역에 따른 학력 격차가 심해지고 인간관계 형성이나 돌봄 공백 등 후유증도 큽니다. 개인별로 이제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이 떨어진 아이들은 더욱더 학력 격차에 대한 문제를 노출시키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부가 올 2학기부터 각급 학교에 전면 등교 수업을 추진하는 배경인데 관건은 일선 학교 현장에 준비가 돼 있냐는 겁니다. 성덕구와 남구 초등학교에서 보듯 학교 현장에 코로나 연쇄 확진이 끊이질 않는데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추진될 경우에 무더기 감염 사태는 물론 학생과 교직원 등의 부담만 커지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학교 방역을 포함한 다양한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제 조건의 하나로 꼽히는 백신 접종은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유치원과 초등 1, 2학년 교사들은 다음 달까지 백신 접종이 마무리될 예정. 그렇지만 나머지 교사와 전체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고 고3 학생들만 여름방학에 접종이 검토되고 있을 뿐입니다. 허가 범위가 일단 좀 변경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허가가 변경이 되더라도 예방접종을 청소년 연령층까지 확대해서 시행할 건지에 대한 전문가들 또는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교육 현장의 후유증은 큰데 섣불리 전면 등교 수업을 하기도 어렵다는 게 지금의 교육 방역 당국의 고민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목포시 의회의 유령 식비 결제 의혹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들은 사적 모임 제한 조치가 무색하게 여럿이 참 자주 모여서 법인 카드로 밥을 먹고 또 떳떳하게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조례는 부당한 사용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강행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최근 MBC가 보도한 예결위원장 업무추진비의 부당 사용 여부를 목포시의회는 따져볼 계획입니다. 진위를 파악해서 의원들과 상의해서 적당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의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좀 더 들여다봤습니다. 코로나19로 전남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내려진 건 지난해 12월 말. 1월부터 3월까지만 40여 차례 5인 이상의 식사비가 결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횟집, 일식집, 민물장어집, 고깃집 등 식사 장소도 다양했습니다. 동료 의원 간담회, 언론 관계자 간담회, 직원 격려를 명목으로 한 식사 자리에 적게는 5명, 많게는 16명도 모였습니다. 사적 모임을 제한했던 방역 수칙을 목포시의회는 공공연하게 어겨온 꼴입니다. 의원님들 4인으로 드시고 나서 직원들은 나중에 의원님들 드시고 나서 가서 식사하고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이해를 해주시면. 증빙은 틀에 박힌 채 불친절합니다. 누가 모였든 동반자는 일괄적으로 의원과 직원으로 명시돼 있고 사용 목적은 대부분 간담회로 얼버무려져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는 의장이 매달 308만 원, 부의장은 148만 원, 상임위원장들은 101만 원씩 쓸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폐배터리에서 2차 전지 핵심 원료를 추출하는 재활용 기술개발단지가 광양에 들어섭니다. 전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2차 전지 관련 공모사업에 선정돼 오는 2024년까지 광양 익신산업단지에 233억 원을 투입해 2차 전지 재활용을 위한 공정설비를 도입하고 표준 공정기술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친환경 저탄소 산단 대개조 사업과 연계해 광양만권을 2차 전지 원료 소재 공급 기지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분기 광양만권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부진했던 1년 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국내 100대 기업의 1분기 실적을 보면 LG화학의 영업이익이 석유화학 전방산업 호조에 힘입어 역대 분기 기준 최고치인 1조 4천억 원, 584%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포스코도 1분기 매출 16조 원, 영업이익 1조 5,500억 원을 기록해 분기 기준으로 10년 만에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냈습니다.